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을 동맹국으로 지칭한 하마스 고위 관리의 발언과 관련해 과거 많은 북한 무기가 하마스로 이전됐다면서 북한의 무기 수출을 막기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고위 관리가 북한을 동맹국으로 지칭한 것과 관련한 BOE의 이메일 논평 요청에 이스라엘군이 회수한 F-7형 로켓 추진 수류탄을 포함해 북한산 무기가 하마스로 이전될 수 있었던 다양한 경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란과 시리아를 포함해 중동 지역에 무기를 판매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면서 북한의 이 같은 무기 수출은 유엔 결의 위반이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지난달 7일 기습 공격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무기 중에 F-7 로켓 추진 유탄 등 북한제 무기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전쟁을 촉발시킨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레바논 베이루트 주재 고위 간부 알리 바라케는 지난 2일 레바논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전쟁에 개입할 날이 올 수 있으며 그것은 북한이 결국 동맹의 일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을 만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미한일 협력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기시다 총리를 만나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가미카와 외무상과 만난 자리에서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미한일 3국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지속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8일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향합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이 줄어들지 않았다면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이번 주 인도와 한국, 인도네시아 순방을 그 사례로 들었습니다. It's very clear that the department continues to focus on our pacing challenge, which is the PRC. So I think the Secretary's trip is coming at an incredibly important time that while there are other events taking place in the world, we can still engage in the Indo-Pacific.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일본과 영국의 외교 국방부 장관이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납북자 문제 대응 등 동아시아에서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 영국의 제임스 클레벌리 외무장관과 그랜트 셉스 국방장관은 7일 일본 도쿄에서 2+2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전례 없는 일련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모든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유엔 대북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 인권과 납북자 문제 조속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북한의 불법 선박 환적 등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의회 하원의 한국계 미셸 박스틸 의원이 워싱턴을 찾은 탈북민 강제북송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단을 만나 중국의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공개 서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무부는 줄리 터너 북한 인권 특사가 이날 비대위를 만난 것을 확인하며 중국 정부는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단이 7일 연방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미국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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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은 탈북민에 대한 강제 송환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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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단은 앞서 한국계인 공화당의 미셸 박스틸 하원 의원을 만나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압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셸 박스틸 의원은 자신의 부모가 6.25 한국전쟁 때 북한에서 탈출한 실향민임을 강조하면서
자유를 찾아 나선 사람들을 절대로 돌려보내선 안 된다며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엔 중국 압박을 촉구하는 공개 소환을, 중국엔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소환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분들이 자유를 찾아서 나온 게이기 때문에 절대 다시 돌려보내면은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편지를 써서 제가 동참하는 그 다른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그래서 편지를 일단 보내지만 중국의 그 만행은 글쎄요, 진짜 너무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안 보는 것 같아요. 8.1 멤버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태영호 의원은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을 별도로 만나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그 본인이 가정적으로 이 독재 시스템에 대한 강한 분노를 가지고 있고, 본인으로서는 이 중국의 강제 북송 이것이 중단해야 된다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데이 대표단은 이어 국무부를 방문해 줄리 터너 북한인권 특사를 만났으며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중국을 명시하는 등 대중 압박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님께서도 우리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강제 북송당하고 있는 이 끔찍한 일에 좀 나서주셔서 정말 중국이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체면을 지키고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는 이 일을 중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터너 특사가 비데이 대표단을 만난 데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중국이 최근 탈북민을 포함한 다수의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송환했다는 신뢰할 만한 보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중국이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67년 의정서, 고문방지 협약에 따른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탈북민들이 원할 경우 안전한 제3국으로의 이주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과의 핵협상에서 서방은 거의 전적으로 협상과 양보를 통한 북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그것은 30년 넘게 실패했다고 전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이 밝혔습니다. 로버트 조셉 전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은 7일 워싱턴 타임스 재단이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 비핵화 협상 실패에 따른 결과 북한은 2027년까지 핵무기를 200개 이상으로 늘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전력을 강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권위주의의 축으로 불리는 북한과 이란, 중국, 러시아의 집단적 위협은 군사력은 물론 국제 외교와 정치,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네 국가의 공통점은 현재 세계의 질서를 거부하고 정권의 생존을 걱정하고 있으며 가장 큰 피해자는 취약한 그들 국가의 국민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된 북한 라진항에서 또다시 길이 135m의 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BOA가 라진항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7일자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라진항의 북한 전용 부두에서 적재함을 개방한 채 부두 쪽에 바짝 붙어있는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길이 약 135m인 이 선박 바로 앞 부두에는 컨테이너 더미로 보이는 물체가 가득해 이 선박이 컨테이너 선적을 위해 정박 중이거나 선적 작업이 한창인 장면이 찍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부두는 지난달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곳으로 당시 백악관은 이 부두를 통해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을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BOA는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지난 8월 26일 첫 선박이 정박한 뒤 이곳을 드나든 선박이 최소 14척에 달한다고 보도했으며 7일 발견된 선박까지 합치면 지난 2달여 동안 라진항을 출입한 대형 선박은 15척으로 늘어납니다. 캐나다의 해군 호위함 밴쿠버호가 지난 9월 초부터 일본 인근 해역에서 북한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실시해 최근 완료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캐나다가 2018년 이후 8번째로 감시 활동을 펼쳤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캐나다의 이번 활동은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유지하면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일본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도 유엔 안보리 결의 의심 선박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캐나다를 포함한 관련국 및 관련 국제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감시 활동에 대한 VOA의 질문에 캐나다의 해상 감시 활동인 네온 작전은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유엔 안보리 제재 체제 유지의 중요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